엄마, 서류 위조 잘했지? 당연하지. 감히 내 집을 호흡치려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며느리 윤미라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순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응징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윤미라는 문서를 식탁 가운데 밀어놨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김혜수는 안경을 들어 올리며 글씨를 읽으려 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숙여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재빨리 손을 쳐냈다. 아이고, 글씨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무심한 말투, 얇은 미소. 윤미라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김혜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안경테가 코에 걸려 불편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기울며 집안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졌다. 공기는 차가웠고 침묵은 무거웠다. 윤미라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실 엄마 집은 지훈이가 관리해야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책임은 저희가 지잖아요. 김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윤미라의 얼굴은 진지했다. 하지만 그 진지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다. 김혜수는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보려 했다. 하지만 윤미라는 재빨리 서류를 가까이 당겼다. 사부인, 즉 윤미라의 친정어머니 정수자는 소파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사기당한 뉴스 많잖아요. 정수자는 과장된 혀차기로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게 안전한 거지. 김혜순의 손등 위로 식은땀이 맺혔다. 손바닥은 축축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두 여자는 그녀의 불편함 따위 관심도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그 웃음은 날카로웠다. 김혜수는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공모, 계획, 그리고 욕심. 윤미라는 펜을 꺼내 김혜순 앞에 놓았다.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김혜수는 펜을 바라봤다. 그 펜은 무거워 보였다. 마치 그것을 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훈이는 알아? 윤미라는 잠시 멈칫했다. 정수자도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윤미라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지훈이가 제일 걱정하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거짓말이었다. 김혜수는 알았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였다. 김혜수는 펜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보려 했다. 하지만 윤미라는 재빨리 서류를 감췄다. 엄마, 그냥 저 믿고 사인만 하세요. 지훈이 위에서잖아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엔 끼어들지 말라는 노골적인 힘이 있었다. 김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앙상하고 차갑고 외로웠다. 정수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가구들을 훑어봤다. 손으로 소파 등받이를 쓰다듬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이 동네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은근 괜찮은 곳이네. 윤미라는 그 말에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빨리 이전 등기해야 해. 세금도 덜 나오고 나중에 골치 아플 일 없게. 김혜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물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들은 집값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이미 자기들 것인 양. 김혜수는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보려 했다. 하지만 윤미라가 재빨리 서류를 감췄다. 엄마, 그냥 저 믿고 사인만 하세요. 지훈이 위해서잖아요. 김혜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류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어렵게 쓰여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정수자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어요. 그 말은 비꼬는 듯했다. 마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김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저 직감일 뿐이었다. 사부인 정수자는 이미 신발을 벗고 거실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혼잣말을 던졌다. 주방 구조 괜찮네. 이대로 들어와 살아도 되겠다. 김혜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들어와 살아도 되겠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건가? 김혜수는 정수자를 바라봤다. 정수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봤다. 그리고 냉장고까지 열었다. 식품 좀 정리해야겠네.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을 것 같은데. 윤미라는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김혜수는 깨달았다. 둘의 목적이 지훈도 가족 보호도 아니라는 것을. 이 집, 이 재산,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김혜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 있었다. 정수자는 거실로 돌아와 김혜순 옆에 앉았다. 어머님, 저희가 진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즘 범죄도 많고.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커졌다. 이들은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김혜수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심해야 한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며칠 후 윤미라는 다시 집에 들이닥쳤다. 이번엔 정수자까지 동행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김혜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와 사부인의 의도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윤미라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았다. 등기 이전 아직도 안 하셨어요? 김혜수는 책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정수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 집에서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나중에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표정은 친절했지만 속은 뻔히 보였다. 김혜수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 집을 빼앗고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었다. 아니면 같이 산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김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윤미라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다그쳤다.
엄마 집이 저희 앞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리모델링도 해드릴 수 있고 진짜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김혜수는 서류를 보았다. 등기 이전 신청서,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 증여계약서. 김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훈이랑 상의는 했니? 둘은 잠시 눈을 마주치다 피했다. 대답은 없었다. 김혜수는 확신했다. 분명 지훈은 모른다. 이것은 며느리와 사부인만의 계획이었다. 김혜수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세금도 덜 나오고. 세금은 내가 낼게. 내 집이니까. 그 말에 윤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자도 표정이 변했다. 공기가 서늘해졌다. 작은 균열이 아니라 이제는 금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럼 우리 갈게요. 어차피 어머니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말투는 삐딱했다. 김혜수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김혜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들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그날 밤 김혜수는 서류철을 들여다봤다. 며느리가 두고 간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다. 등기 이전 서류, 증여 계약서, 위임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등기 이전 서류의 한 구석 이미 윤미라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김혜순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김혜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자세히 보았다. 도장의 모양이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복제된 도장이었다. 본인 도장이 아닌 김혜순 도장을 임의로 복제한 모양이었다. 김혜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끝이 떨렸다. 이것은 범죄였다. 사문서 위조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서류 맨 뒤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정수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 계약금 날짜 맞추면 바로 매매 진행 가능 딸명에 전환 후 증여로 돌리기. 김혜수는 그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계획이 명확했다. 집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한 후 증여로 돌려 세금을 피하고 그리고 바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도자가 윤미라가 아니라 정수자라는 것을 알았다. 정수자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윤미라는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이었다. 김혜수는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김혜수는 재빨리 서류를 서랍에 넣고 거실 불을 껐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두 여자가 들어오며 속삭였다. 빨리 처리해야지. 시어머니 언제 또 변심할지 몰라. 맞아, 엄마. 오늘 안에 도장 받아내야 해. 그럼 내일 바로 등기소 가자. 늦으면 안 돼. 미묘한 숨소리. 그 말이 김혜순의 등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김혜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닌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것이었다. 김혜수는 이를 악물었다. 내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진실을. 다음 날 김혜수는 일부러 그들을 집으로 불렀다. 전화로 정중하게 말했다. 미라야, 오늘 시간 되니? 서류 처리하려고. 윤미라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네,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윤미라와 정수자가 도착했다. 그들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거실 식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윤미라가 의자에 앉자 김혜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준비해놨다. 정수자는 환하게 웃었다. 역시 현명하시네. 김혜수는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윤미라는 재빨리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은 등기 서류가 아니었다. 첫 번째는 파기된 위임장 사본, 두 번째는 변호사 명함과 고발장 초안, 도장 위조는 중범죄야. 사문서 위조, 행사죄. 그 말에 윤미라의 얼굴이 확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정수자는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야? 김혜수는 잔잔하게 웃었다. 뭔 말인지는 너희가 제일 잘 알겠지. 내 도장 위조한 거 내가 다 알아. 윤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도장은 뭐야? 김혜수는 복제된 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을 꺼냈다. 윤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정수자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실수로. 실수?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증거 다 있어. 내가 쓴 메모까지. 김혜수는 정수자의 메모 사본을 꺼내 보였다. 계약금 날짜 맞추면 바로 매매 진행 가능. 그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수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박지훈이었다. 김혜순이 미리 연락한 것이었다. 지훈은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 창백한 얼굴의 아내와 장모.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김혜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 사부인이 내 모친 집을 훔치려고 했던 거지. 지우는 서류를 읽었다. 도장 위조, 등기 이전 계획, 매매 계획.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윤미라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보, 이건. 닥쳐.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김혜수는 계속 말했다. 여기 고발장. 너희가 또 내 집에 손 떼면 바로 접수할 거야. 응징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진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미라와 정수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죄송해요. 김혜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잘못 없어. 내가 몰랐으니까. 박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윤미라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오해야, 오해야. 지훈의 표정은 공허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 도장을 왜 내가 찍었어? 나는 그냥 엄마 말대로. 정수자는 끼어들었다. 얘는 몰랐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지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장모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나가세요.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정수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윤미라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다. 너는 여기 남아. 우리 얘기해야 해. 윤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수자는 혼자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김혜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윤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혜수는 담담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내 집을 훔치려고 했어. 내 도장까지 위조했어.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김혜순을 움직이지 못했다. 김혜순은 이미 결심했다. 용서하지 않기로.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혼할게요. 김혜순은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지훈아,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윤미라는 지훈에게 매달렸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지훈은 아내를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윤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김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변명과 깨달음이 한자리에 섞여 흐트러졌지만 어느 쪽도 구제되지 않았다. 윤미라는 계속 울었고 지우는 짐을 쌌고 김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현관으로 향했다. 윤미라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다. 현관문이 닫혔다. 윤미라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김혜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지우는 윤미라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다. 윤미라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제발. 난 너 믿었는데. 그 한마디에 윤미라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 때문이 아니었어. 정말 아니었어. 그럼 뭐 때문이야? 엄마 도장까지 위조해놓고?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었다.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윤미라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 집을 찾았다. 김혜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집은 엄마 것이에요. 앞으로는 누구도 손 못 대게 할 거예요.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작게 떨리던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김혜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잘못 없어. 내가 몰랐으니까. 하지만 제 아내가 한 짓인데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우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는 한참을 울었다. 김혜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김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집의 등기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했다. 모든 것을 지훈에게 물려주되 조건을 달았다. 윤미라 또는 정수자가 관여할 수 없음. 변호사는 그 조건을 명확히 기록했다. 김혜수는 안심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안전했다. 해질 무렵 김혜수는 마당의 화분을 정리했다. 겨울이지만 몇몇 식물들은 여전히 푸르렀다. 그녀는 마른 잎들을 제거하고 물을 주었다. 겨울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그녀의 어깨 위를 감싸고 지나갔다.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풍경.
아름다웠다. 빈집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한결 가벼웠다. 더 이상 며느리와 사부인의 방문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집을 빼앗길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김혜수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부엌 창문 너머로 지훈이 차에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중이었다. 윤미라와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지훈은 잠시 어머니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김혜순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지훈은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차가 멀어졌다. 문을 닫고 떠나는 소리 대신 따뜻한 바람이 조용히 스쳐갔다. 김혜수는 차를 마시며 그 바람을 느꼈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집 안부를 하나씩 켰다. 거실 등, 부엌 등, 복도 등 하나하나 불이 켜질 때마다 집안이 밝아졌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밝고 따뜻하고 평온했다. 김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집중하지 않았다. 그저 배경음으로 흘려들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부엌에 가져다 놓았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깔끔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갔다. 김혜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며느리와의 대결, 아들과의 대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 생각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밤이었다.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온한 밤. 김혜수는 그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를, 자유로운 영혼을.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김혜순 어르신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조용히 응징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당했고 사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김혜순 어르신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